안녕하세요. 오늘 HLB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. 박수받는 유증의 의미, 주주들이 원하는 건 뭘까? 그건 바로 이제 주가의 상승이겠습니다. 솔직하게 어제까지만의 차트 의심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. HLB가 만만치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됐고, 유상증자 청약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증자의 절차는 뭐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피날레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뭐 8%라 뭐 20%뭐 상한가를 예상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장대 양봉이거든요. 8%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짜리가 8%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. 그래서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.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, 다 잘 된 거다 라는. 그래서 끝이 아주 좋게 끝났습니다. 최근 주가들 보면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뉴스 기사 공세로 잘 방어를 해주고, 그리고 최근 주가들에서 거의 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. 10만원을 돌파하고 11만원을 또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최근 횡보하던 흐름들 보면은 여기서 거의 뭐 가장 상단에 딱 주차를 시켜놨습니다. 딱 이렇게 차트를 딱 만들어 놓고, 솔직히 이거 보고 이제 박수 안 칠 수가 없죠. 주주된 입장으로 보면은 박수 안 칠 수가 없습니다. 이거 여기다 대고 박수 안 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건 시장 대비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오른 건데요. 업종으로 보면 코스닥 150이 1.5%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. 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 같죠.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1.5%밖에 되지 않아요. 그에 비해서 HLB는 8%니까 무려 7% 정도 포인트 더 높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 대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올랐으니까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뭐 예상해보건데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데, 역시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. 20만 주를 사고 개인은 또 매도를 했고요. 이런 패턴은 뭐 항상 있죠. 5월 11일도 보면은 여기 내려보면은 외국인이 또 20만 주 대략 사고 개인이 또 팔고, 그 다음에 여기 뭐 4월 14일도 보면은 4월 14일도 외국인이 25만 주 사고 개인이 26만 주 팔고. HLB 패턴입니다. 이게 HLB 패턴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, 그리고 외국인 매수는 곧 쇼커버링을 의미하죠. 그래서 오늘 쇼커버링이 대량으로 찍혔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5월 29일은 이틀 뒤에 나오니까 지금 현재로는 파악은 할 수 없고, 29일이 뭐 이틀 지나서 다음 주에 한번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텐데요. 그때 외국인 쇼커버가 상당히 많이 찍혔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매매를 정말 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이런 데서 사고 이제 또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사기 만들고 자기들은 팔고, 그리고 여기서 또 떨어질 때 또 좀 모아가다가 또 올라가면은 개인은 여기서 팔고, 또 떨어질 때마다 좀 사고,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 개인은 또 팔고, 또 만약에 이전 패턴이랑 똑같다고 한다면 떨어지면 또 개인은 또 사겠죠. 그리고 또 다시 장대 한번 나오면은 또 팔고. 개인들이 외국인을 발라먹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. HLB 최근 모습들을 보면요.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도 개인들이 생각해보니까 HLB 주주들이 좀 강력한 것 같은데, 왜냐면은 여기서도 사실 외국인을 개인들이 발라먹은 거잖아요. 계속 조정을 안 주고 계속해서 올렸습니다. 이거 개인들이 거의 세력짓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렸거든요. 계속해서. 외국인들은 이거 뭐 쇼커버를 뭐 하려고 해도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눈물을 머금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었잖아요. 가만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좀 매매를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HLB는 외국인 공매도를 뭐 신경 쓸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가 더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개인들이 매매를 잘하는 듯한 느낌 최근에도 또 받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에스모가 아니라 아스코에서 HLB 병용 리보세라니 병용 결과가 나오면은 또 뉴스가 나오겠죠.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면은 홈런 외친 치료제들 남들이 가지는 게 이런 이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사인데요.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. 어떤 회사의 어떤 약인가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오시머티닙이 또 비소세포 폐암, 이게 진짜 유명하죠. 이거 개발하는 약들이 되게 많은데 보조요법으로 또 한 번 유효성을 입증했다라고 합니다.
그래가지고 이제 타그리소의 위약군, 이건 플라시보 군이거든요. 여기서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이제 타그리소 환자들은 이제 8, 90%가 2년이 지난 후에도 리커런트, 재발 없이 생존을 했고, 위약군은 54%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. 위약군이 53%라는 것은 뭐 치료를 안 해도 53%는 뭐 재발 없이 생존했다라는 건가요? 아니면은 그 서포티브, 그 최적 지지요법을 통해서 다른 치료를 하는 거를 또 허용해 줘서 그걸로 인해서 뭐 그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거의 한 1.5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바벤시오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보니까 그 1차로 사용한 데서는 뭐 21개월로 연장이 됐다. 그래서 최적 지지요법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를 받는 걸로 14.3개월, 이거랑 이제 비교를 했나 보네요. 앞에는 이 말이 없으니까 그냥 플라시보 군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플라시보 군이지만은 최적 지지요법을 받은 그룹이 아니라 이 환자군 중에서 최적 지지요법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이게 14개월이라는 거고, 죄송합니다. 그 플라시보 군이겠죠. 왜냐면은 최적 지지요법이었으면 좀 더 비슷하거나 더 오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플라시보 군이고 이거는 아닌 그 약을 먹은,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강력한 약 키트루다는 16개월 동안 이거를 억제시켰다라고 하고, 이는 다른 항암 치료군의 2배죠. 8개월이니까 2배입니다. 16. 그 다음에 12개월까지는 뭐 그다지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. 24개월 뒤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키트루자 한다고는 48개월, 항암 치료군은 18개월이니까 거의 뭐 2~3배의 차이가 나죠. 그 다음에 완전 반응 부분에서도 그 11% 키트루다, 항암 치료군은 3.9%. 그 다음에 이게 면역 항암제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. 내성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83%, 항암 치료군 35%. 그래서 키트루다가 끝판왕입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뭐 키트루다를 따라잡을 약들이 물론 있지만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아직 HIV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에 관련된 거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미스의 손해를 봤는데요. 한 10만원 정도 잃었습니다. 2%인데, 파미스는 이제 원래 거래도 잘 안 했는데 오늘부로 완전히 이제 관종에서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어디서 당했냐면은 무빙이 너무 안 좋아요. 제가 이쯤에서 뭐 매수를 들어갔던 것 같은데, 여기였나요? 여기서 들어간 것 같은데, 이거 그냥 뭐 갑자기 꽂더라고요, 밑으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절을 쳤고요. 손절은 여기서 원래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여기쯤에서 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이러다가 또 다시 올려버리고 또 다시 내려꽂고, 이게 뭔가요 이게 도대체. 더 올렸다가 더 내려꽂고 약간 이래가지고, 물론 이제 오늘 이제 7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수익 보셨으면 되게 축하드립니다, 주주님들. 그래서 이제 저와는 별로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. 그 아스코가 열리고 있잖아요. 이거는 미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. 뉴스 기사를 보면은 아스코를 앞두고 29일, 31일이죠. 온라인에서 미국의 사노피, 화이자가 각각 3%, 2%대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새벽이죠. 새벽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요. 이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오늘 저는 이게 못 봤습니다. 장 시작할 때는 오늘 이 미국 기업도 아스코 앞두고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, 한국의 그 아스코 참여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거죠.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면 한국 시장도 오늘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,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아스코를 앞두고 이제 미국의 제약 회사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.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재차 반락을 해서 6% 하락을 해서 어제 상승 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좀 마이너스 안 좋게 시작했죠. 뭐 시장 자체도 그러겠는데, SK하이닉스도 이제 개파락해서 시작했습니다. 보면은 마이너스 1%에서 종가가 3%로 이렇게 안 좋게 끝났죠. 별로. 그리고 동시효과 때 얘는 떨어졌습니다. 마이너스 1%가 푹 떨어졌고, 반면에 HLB는 3%가 폭 오르고,
그래서 글로벌 시장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주들이 미국에서도 안 좋다 그러면 또 떨어진 경우가 꽤 있고,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가 미국에서 좋다 그럼 한국도 또 그런 경우도 꽤 있고, 그래서 미국 시장을 또 관찰하는 것도 다음날 그 예측을 하는데 좀 도움을, 물론 뭐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다 낮다라는 것을 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있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아주 시원하게 해줬기 때문에 즐거운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